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5% 조정이 나왔는데 제가 얘기한 대로 딱 어떻게 됐어요? 조정이 나왔죠. 오늘 왜 조정 나왔을까요?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반등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아니 선생님, 코스피가 올라갔는데 에코프로머티 코스피인데요. 얘가 차익 실현 물량이 왜 나오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내려가는 동안 머티는 횡보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어떻게 코스피 쪽으로 이동했다. 일부 물량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영상 잠깐만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정확하게 오늘 18일이고요.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당연히 텔레그램방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코스피 반등 시에 뭐가 나온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 라고 좀 말씀드렸죠. 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1, 2분짜리인데 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요거 잠깐만 영상 틀어 놓을 테니까 잠깐만, 어제 영상이거든요.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으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월봉을 몇 프로 빠졌습니까? 마이너스 8%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일단은 머티가 현 구간에서 코스피가 이렇게 마이너스 8% 빠지는데 반등하고 있고 횡보하고 있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맞죠?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코스피가 빠지고 있을 때 횡보를 해주고 있잖아요. 너무나 좋은 현상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코스피가 올랐을 경우에 머티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코스피가 반등하면은 단기적으로 빠진 종목이 많잖아요. 그죠? 그에 비해서 머티는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수익권으로 유지된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머티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이 물량들이 어떻게 다른 과대낙폭 종목들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날 누가 많이 활동해요? 이날 공매도들이 많이 활동하죠. 이미 자, 말씀드렸죠. 오늘 뭐가 많이 나온 거다? 이런 세력들,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온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익 실현, 그죠? 과대낙폭 종목들로 인해서 에코프로 머티를 차익 실현하고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피 200이 0.31% 정도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반등을 좀 해줬다라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 현 구간에서 머티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스권 하단까지는 항상 열어둬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 19만 6천 원 빠진다라는 거 아니고요. 빠진다라는 거 아니고 일단 지금 구간 잠깐만 보면은 단기적으로 저점 구간을 높여가고는 있습니다. 그죠? 저점 구간을 높여가고는 있습니다만 현 구간에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 머티를 봤을 때 이런 저점 구간을 높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죠? 저점을 높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계속 이렇게 저점 구간 높이면서 가는 구간이긴 한데 어디까지 열어둬야 된다? 이쪽 20만원 부근 일단 좀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말했지만 단기적으로 뭐 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과대낙폭이기 때문에. 그럼 단기 반등에서 머티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차익 실현 물량이 오늘 한번 나온 거고요.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물량 한 번 더 나올 때 무슨 공격이 있을 수 있다? 공매도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 같아요. 근데 이 전저점 구간까지 다시 한번 내려갔을 때 이쪽 구간에서 불법 공매도 놈들이 한 번 더 힘을 실어서 주가를 밀려고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지켜가야 된다라는 거고, 어제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차익 실현 물량 나왔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죠. 010-9201-63이고 이쪽으로 뭐라고요? 에코청원 한 글씩만, 이쪽으로 네 글자 에코청원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 구간에서 충분히 추세 좋고 21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 불법 공매도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겠죠. 악재 있다 없다? 악재 없습니다. 왜 빠지는 거라고요?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빠지는 거다. 아시겠죠?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수급이 어때요? 수급이 와, 깔끔합니다. 연기금 계속 사고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 연기금 몇 주요? 130만 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연기금 몇 주 산다고요? 지금 현재 130만 주 샀어요. 자, 연기금 보통 코스피 22쪽 안쪽, 32 안쪽 지분율 몇 프로 공시한다고요? 지분율 5% 공시합니다. 그럼 얘네 유통주식 얼마예요? 자, 6,800만 주입니다. 6,800만 주. 5%면 얼마죠? 5%면은 자, 3,340만 주요. 340만 주. 그죠? 5%면 340만 주. 자, 얼마 더 사야 돼요? 얼마 더 사야 돼요?
210만 주 더 사야 된다. 앞으로 340만 주까지. 그죠? 그럼 앞으로 210만 더 사겠네요. 올라갈 때까지 계속. 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현 구간에서 240만 주에서 250만 주 정도까지는 계속 살 겁니다. 계속 살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가 주가가 조정받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100만 주를 더 담을 겁니다. 연기금은.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앞으로 몇 주? 100만 주의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죠? 거의 한 2천억 정도. 2천억 정도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 구간에서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뭐 2천억에서 2,50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한 230~40만 주 정도까지는 사줄 거다. 제가 이 얘기 어서 했어요. 두산 로보틱스에서 말씀드리고 두산 급등했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은 두산 로보틱스 볼게요. 자, 두산 로보틱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주가가. 근데 이때도 보면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볼게요. 투자자 매매 동향. 자, 체크하시면은 어때요? 자,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사다 최근에 팔고 있죠. 보시면은 연기금이 여기서부터 얼마까지 샀습니까? 보면 날짜, 많이 산 날짜까지 체크해 보면은 거의 이날이죠. 보시면은 날짜가 1월 5일까지 많이 샀죠. 그럼 1월 5일까지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직접 입력 어디? 1월 5일 정도까지 몇 주 산지 봅시다. 1월 5일. 자, 총 몇 주 샀죠? 270만 주 샀습니다. 그죠? 그죠? 자, 270만 주. 얘네 유통주식 얼마예요? 유통주식 6,400만 주. 얼마까지 사야 돼요? 320만 주까지 물량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이 구간부터 얘네가 어떻게 한 거다? 단기적으로 지금 매도하면서 매수하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정정하겠습니다. 300만 주죠. 300만 주. 그죠? 거의 지분율 몇 프로까지 채웠어요? 지분율 거의 몇 프로 채웠다? 지분율 거의 5% 가까이 다 채워놨었습니다. 그죠? 다 채웠어요. 그리고 현재 볼게요. 자, 1월 18일. 오늘 날짜까지 체크해 보면은 몇 주 있죠? 좀 줄였죠. 그죠? 좀 줄였죠. 이건 주가 내려갈 때 어떻게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올라가면 다시 매수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어디까지 채운다고요? 320만 주.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정확히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짜 제가 언제부터 말했냐면은 연기금 꽤 샀잖아요. 그죠? 꽤 샀죠. 제가 정확하게 이 저점 구간 4만원, 5만원 구간부터 여러분께 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11월 초부터 연기금이 매수할 거다. 연기금 어디까지? 지분율 5%까지. 연기금 수급으로 주가 올라갈 거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두산하는 건 아니지만 두산을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신뢰를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산 체크해 볼게요. 자, 날짜 잘 보세요. 얼마예요? 11월 17일이에요. 11월 17일. 자, 연기금 170만 주 45,000원 765억 매수했다. 최고의 상승은 12월 시세 분출에 나온다. 정확히 말씀드리고요. 12월 17일 영상 찍었습니다. 연기금 170만 지분 어디까지? 지분 공시 5%까지 올라갈 거다. 정확하게 말씀드렸고요. 12월 시세 폭발한다.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날짜 언제? 11월 17일. 가격 볼게요. 가격 얼마입니까? 11월 17일. 가격 체크할게요. 밑에 가격이에요. 어디에요? 5만원대입니다. 5만원대. 이때 정확하게 연기금 수급 말씀드리면서 체크해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12만 4천원. 몇 배예요? 거의 250% 올랐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죠? 자, 에코프로 머티 현 구간에서 뭐에 수급 들어온다? 연기금 지속적으로 수급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연기금이 5%까지 지분 공시를 하게 되면은 주가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밑으로 빠져도 연기금이 방어를 어느 정도 해줄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에코프로 머티가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죠? 수익을 내려는 공매도가 아니고, 사실 제가 셀트리온 그룹을 많이 공부해봤는데 셀트리온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공격을 많이 받아요. 공격. 어디 공격? 공매도 세력의 공격을 많이 받죠. 들어보셨겠지만 셀트리온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 우리나라 바이오 중에 1위잖아요. 삼바랑 대비해서. 그죠? 삼바랑 대비, 삼성바이오랑. 그죠? 얘네가 보면은 삼바가 얘를 죽이려고 불법 공매도를 치고 있다라는 썰이 있어요. 썰이. 근데 사실 그런 걸 보면은 머티도 보면은 분명히 특정한 어느 곳에서 머티를 죽이려고 하고 싶을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2차 전지 독점하고 싶은데 이런 듣보잡이었던 애들이 갑자기 주가가 폭등하면서 시가총액 상해를 다 먹어버릴 대기업이 돼 있으니까. 그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분명히 공매도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에서 어디서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방지하고자, 불법 구매도가 없어야지 이런 게 안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010-920-6329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달라고요? 에코청원. 에코청원이라고 꼭 4글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빠질 악재 있어요, 없어요? 빠질 악재 없고요. 제가 코스피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가든지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 정확하게 일치했고요. 현 구간에서 이러한 부분들 단기적인 20만원 구간, 지지 구간인데 우리 코스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더 나올 겁니다. 반등이 더 나올 건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근데 하지만 이 20만원 구간 무너지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어떤 특정한 세력들의 의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절대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불법 공매도 빠르게 막아야 된다.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라고요? 에코 청원 자 이렇게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불법 공매도 뭔지 잘 모르시는 분 있어요. 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청원하는 이유예요. 불법 공매도 뜻, 처벌, 청원 이유가 좀 나와 있죠. 자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자 보면은 요게 이제 불법 공매도가 무엇이나 단어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이 공매도인데 뭐예요? 불법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팝니다. 선생님 그 말이 되나요? 지어낸 거 아닌가요? 자 근데 이게 지어낸 게 아닌 게 우리가 진짜 웃긴 일이 있어요.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이라고 아세요?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이라고 있는데 진짜 웃긴 게 이동채 회장이 대주주잖아요. 주식을 팔 리가 없잖아. 주식을 팔 리가 없는데 갑자기 주식 등의 대량 보유서 그 보고서에 이동채 회장의 매도가 뜬 거예요. 장내 매도가. 근데 매도한 적이 없대. 근데 알고 보니까 누가 이동채 회장의 신분증을 훔쳐서 이 신분증으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핸드폰으로 증권회사에 들어가 증권회사 어플을 만들어서 핸드폰 인증을 해서 증권회사 어플에서 이동채 회장 돈을 어떻게 주식을 팔았대요. 말이 됩니까? 불법 공매도 걸리니까 이런 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동채 회장이 매도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주식 아무 주식이나 해가지고 대차해서 매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동채 회장이었던 거죠. 주식이. 그러니까 부랴부랴 어떻게 이런 썰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면은 빌려서 투자하는 것은 차입, 불법 공매도는 어떻게? 무차입이다. 무차입. 우리가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 있어요.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 글로벌 투자자 IB 투자 때문인데 전산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쉽지 않다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자,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는 것일까? 만들 수 없는 걸까요? 아니죠. 의지의 문제다. 의지. 자, BNP 파리바와 HSB 홍콩법인의 문제를 밝힌 것만 봐도 의지에 따른 성과다. 잡으려고 하니까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잡겠습니까? 얘네들이. 전산 시스템 모르시는 분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JP모건이나 뭐 메릴린치나 공매도를 칩니다. 그러면은 바로 전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직원이 수기로 작성해요. JP 뭐 천주, 메릴린 천주 작성해서 전산에 입력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부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정. 그래서 어떻게 바로 공매도를 치게 되면은 어떻게 하자? 바로 전산에 입력시킬 수 있게 전산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돼요? 의지를 보여줘야지 나라에서도 금감원에서도 뭐 한다? 의지를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어떻게? 에코 청원 이라고 네 글자 남겨달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에코 청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에코 프로 머티 같은 경우 현 구간에서 조정폭을 어디까지 좀 볼 수 있겠느냐? 일봉, 주봉 전부 다 체크했을 때 주봉상 5일선 있죠? 이 구간. 주봉상 5일선 구간. 내가 볼 땐 여기가 무너지면 좋지 않긴 하지만 어쨌건 주봉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20만원까지는 일단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만원 정도까지 열어둬야 된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20만원에서 무너질 만한 악재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그 20만원 뭐예요? 매수의 기회다. 매수의 기회인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불법 공매도 놈들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20만원 또 밀어버리려고 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총선이 있을 4월까지 이 불법 공매도 전산화 막아내야 된다. 무조건 전산화 해야 된다. 그 전까지 4월 지나면 또 없던 것처럼 할 겁니다. 이 사람들 안 봐나 뻔해요. 정치적 발언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010-9201-6329 반드시 어떻게 하자? 에코 청원 네 글자만 좀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20만 오면 일단 다시 말씀드린 기회다. 어제 코스피 반등 시에 추가적인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주가 빠질 수 있다. 정확히 말씀드렸고 오늘 좀 빠졌죠?
내일 조금 더 만약에 코스피 반등하면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오른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조정받을 수 있는 부분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에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 21선 반등할 거다. 지금 구간 문제 전혀 없다. 반등할 거다. 그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요것만 좀 알고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개인 채널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명품 차트 분석, 그죠? 명품 차트 분석이라고 있어요. 명품 차트 분석. 이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개인 채널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6차 매집주를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6차 매집주. 제가 8만원 대부터 함께 하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매집주 5차 드렸죠. 5차 매집주 가지고 계신 분 있었을 텐데, 레고캔바이 몇 배 올랐죠? 70%. 올랐습니다. 그죠? 6차 매집 드릴 건데, 자, 요게 뭔지 좀 제가 설명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6차 매집주 드리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제가 뭐 항상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자랑 아닌 자랑이에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대놓고 사셔도 된다라고 한 종목 중에 안 올라간 종목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1차로 드렸던 종목 하나기술 기억하실 겁니다. 몇 프로 올랐죠? 70%. 자, 2차로 뭐 드렸죠? 코인테크. 둘 다 2차 전지였죠. 그죠? 둘 다 2차 전지였고 35%. 그냥 세 번째 뭐였죠? 프로 2000. 프로천 얘도 삼성 SDI 관련돼서 그래핀이 아니죠. 그리퍼 관련돼서 얘도 한 40% 정도 올랐고 4차 뭐 드렸어요? 4차 에스코넥 얘도 50% 정도 올랐고요. 5차 뭐 드렸죠? 레고캠, HLB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ABL바이오 한미약품 전부 다 올랐어요. 한 번도 안 올라간 종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자신감 있게 드리는 이 6차 종목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돼요. 제가 지금 한 5종목 정도 컨택하고 있는데 솔직히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2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3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이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월 초에 오픈할 거고 일단은 5종목 문자 주시는 분들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제일 유력한 거 2종목 뽑아서 5종목 드리고 2종목 제일 유력한 거 뽑아 드렸으니까 요거 미리미리 받아보실 분들 말씀드리지만 위에 번호로 6차라고 기본적으로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차 하나기술 64%, 2차 코인테크 21%, 3차 프로2000 거의 30%. 이게 최소 기준 잡아놓은 겁니다. 최대폭은 이거보다 10%씩 더 많아요. 최고가는. 일단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팔았을 가격대에서 정해놓은 거니까 에스코넥 4차 31%.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최근에 말했던 레고캔바이오 엄청 급등하고 있었죠. 레고캔바이오 62%, ABL 31%, 한미약품 52%, 그죠? 25%. HLB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집주로 드리긴 했지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전부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어떻게? 다 올랐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스윙 종목도 5종목 정도 더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분명하게 체크하셔서 6차 매집주 저는 대놓고 이거는 스윙 종목은 이렇게 손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수익 보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근데 제가 드리는 이 매집주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제 채널에 전부 다 증거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6차 매집주 간단하게 뭐라고요? 010-920 자 6329 이쪽으로 6차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